고고학하면 가장 먼저 이집트의 미이라가 떠오르지 않나요? 투탕카멘의 왕의 그 미라를 소재로 한 미라라든지 수많은 드라마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니까 아무래도 미라가 떠오르죠. 그런데 우리 보통 미라 그러면은 자꾸 이런 다른 나라를 떠올리는데요. 혹시 미라가 한국에도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역사의 신비를 찾아가는 고고한 강교수의 스토리텔러 고고학자 강인욱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체, 바로 미라에 관한 것입니다. K-팝, K-푸드, 저같이 이제 이런 사람들 K-아재까지 나오긴 하는데, 이제 나오다 못해서 이제는 K-미라까지 등장한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미라가 정말로 독특합니다. 제 책에서 나온 한번 이 글을 읽어볼까 해요. 원희 아빠에게, 원희 아빠, 당신은 항상 저에게 우리 둘이 머리 하얗게 새도록 함께 살다가 같이 죽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저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고는 저를 먼저 떠나가셨나요? 당신 없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꼭 제 꿈에 나와주셔서 당신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세요. 나이 먹어서 이제 자꾸 이게 호르몬 변화가 왔는지 가슴이 막 찡한데요. 이거는 요즘의 그 애정 편지라든지 그러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정말 실제 있었던 약 500년 전 한 편지에 적힌 글입니다. 1586년, 임진왜란 직전이었죠. 31살의 나이로 안동에서 사망한 이응태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름시름 아프니까 아내는 생각도 못해서요, 머리카락을 뽑아서 미투리를 만들며 간호했어요. 예전부터 왜 사람 머리 뽑아서 왜 이렇게 신발 만들면 난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 이 사랑하는 남편은요, 전염병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그 한스러운 마음과 제대로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편지에 적어서 남편의 품에 넣어두고 당신의 머리를 뽑아서 만든 미투리도 함께 무덤에 넣었습니다. 보통 편지라 그러면은 받는 사람에게 정갈하게 쓰는데요. 이 편지는요, 받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작은 이 종이에 빽빽하게 여백도 없이 막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써가지고 무슨 무덤 앞에서 제사나 이런 의식에서 공식적으로 낭송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볼까 몰라 눈물을 훔치면서 몰래 적어서 돌아가신 신랑의 품에 넣은 진정한 사랑의 편지였던 것이죠. 이렇게 참 개인적인 슬픔과 사랑이 담긴 편지를 보면요, 비록 이응태 씨가 요절했지만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이 편지가 완벽하게 고고학자들에게 나왔다는 것 때문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한국의 토양은요, 산성이 강해서 땅에 묻힌 유기 물질들은요, 대부분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산성 강한 한국 토양인데 어쩌다가 이응태 씨 무덤에는요, 사람의 완벽한 미라는 물론 원희 엄마의 편지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조선시대의 극진한 효심과 성리학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는요, 목관묘를 주로 사용합니다. 관을 나무로 쓰면 목관묘고요, 돌로 쓰면 석관묘, 돌 무대기를 쌓으면 석광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15에서 16세기 조선시대 전반기에는요, 그냥 나무를 쓰지 않고 여기에 하나를 더했습니다. 바로 시멘트 같이 회를 그 무덤에 그 주변을 똘똘 뭉쳐서 친 거예요. 한마디로 무덤 사방을 완전히 그 시멘트 같은 회로 감싸서 외부와 완전히 차단시킨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공기가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모든 미생물의 상태가 정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시신도 부패가 안 되고 유물도 썩지가 않는 것이죠. 바로 이 무덤에서 미라가 발견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은 왜 그냥 무덤 묵으면 됐지, 거기다가 왜 이렇게 회를 이렇게 쳤냐? 원래 회강묘는요, 주나라 시대 때 공자가 제정한 무덤의 제도를 똑같이 따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은 건국 이후에 이제 그 신진 사대부가
고려에 이제 그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정반대의 이념이 바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고요. 국조 오레이와 주의가 만든 주자가래 같은 그러한 책들을 따라서 완벽하게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그 회는요, 놀랍게도 정확한 원리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회친다고 다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것이 썩지 않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비율로 어떻게 이걸 쳤길래 완벽하게 이렇게 모든 미생물의 활동이 정지되었냐는 아직도 풀리지 못한 미스터리입니다. 어쨌든 고지식하게 원리 원칙을 그대로 지켰던 조선의 양반들 덕에 미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미라가 발견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수십 명의 과학자들이 이제 달려드는데요. 실제로 미라가 나오면요, 다양한 의학과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가 진행됩니다. 사실 한국의 미라는요, 투탕카멘 미라, 이집트 미라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선생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국뽕이 심하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 들어보세요. 원래 이집트는 참 역설적인 게 사막 지역이라서 그냥 바깥에 던져두면 미라가 돼요. 근데 이집트의 파라오나 귀족들은요, 사람을 관에 넣기 위해서 뇌수하고 속에 있는 내장 다 드러내고 해서 방부 처리를 해서 쉽게 말하면 살하고 뼈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한국의 미라는요, 돌아가신 그대로 그냥 장기며 모든 게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연구할 게 훨씬 많은 거죠. 자, 이렇게 한국 미라가 특별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요, 단순히 미라의 상태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시대를 초월한 죽은 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안동에서 발견된 진솔한 한글 편지, 정말 종이 한 장이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만든 미투리는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부애를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하게 과거에는 그랬지라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그 논문과 편지를 보는 순간 수십 개, 수백 개의 시신들을 보아왔었던 고고학자들마저 가슴이 찡하면서 울림이 너무나 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언제나 주장하는 것, 고고학은 사랑이다. 단순하게 과거를 연구하는 자료를 넘어서 인간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점에서요, 화려하게 황금을 칠한 이집트의 미이라보다 훨씬 낫지 않나, 차원이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미라 하면은 뭐 파라오의 저주, 황금 이런 것만 떠오르지만요, 사실 미라는 전 세계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있고요, 저쪽 북극권 있죠? 북극권에도 보면 얼음 속에 미이라가 지금 다 있고요, 남미에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미이라가 없는 곳은 거의 없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K 미이라다, 정말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 안에는 어떠한 다른 미이라가 전해주지 못하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둘도 없는 K 미이라의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다가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또 이집트 투탕카멘 이야기 안 하면 또 서운하죠? 네, 이집트 미이라는요, 다음번에 한번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과거를 찾아서 미래를 바라보는 고고학자 강인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